나는 그날 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제부터 공짜는 끝이다. 그 문자를 보낸 순간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후회 때문도 아니었다. 그건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터져나오는 떨림이었다. 내가 1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강남 40평 아파트. 그 집이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들을 밀어냈다. 내 이름은 김준호. 올해 38살.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 특별히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친척들이 하나둘 내게 의지했다. 큰아버지 가족, 작은아버지 가족, 그리고 사촌 동생들. 그들은 모두 잠깐만 쉬라고 했다.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잠깐이 10년이 넘었다. 처음엔 이해했다. 큰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큰엄마는 건강이 안 좋았다. 사촌형은 취업이 안 돼 방황했다. 그래서 내가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사자마자 그들을 들였다. 월세 아끼면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내가 먼저 제안했다. 착한 조카라고, 효자라고 칭찬받았다. 그런데 어느새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다. 그들의 집이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큰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준호야, 출근 전에 밥 먹고 가 고맙긴 했지만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내 공간이 점점 좁아졌다. 내 방은 사촌 동생 짐으로 가득 찼고 거실은 큰아버지 TV 소리로 시끄러웠다. 내가 피곤해서 일찍 자려 하면 조카가 집주인이라고 너무하네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돈이었다. 공과금, 관리비, 식비. 모두 내 카드로 나갔다. 이번 달은 내가 낼게 라고 시작한 게 습관이 됐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해도 불안정했고 구하지 않아도 곧 구할 거야 라고만 했다.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 지금 우리 쫓아내려고 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이제 38살이 됐다. 여자친구조차 제대로 사귀어 본 적 없다. 작년 겨울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내가 해외 출장 갔을 때 큰아버지가 내 서재를 헐어버리고 사촌 동생 방으로 만들었다. 내 책상, 내 컴퓨터, 내 중요한 서류들. 다 치워졌다. 돌아와서 항의하자 준호야. 가족인데 뭐가 그리 중요해?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그 말에 뭔가 끊어졌다. 그 후로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고 법무사를 찾았고 새 집을 알아봤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걸 실행에 옮겼다. 문자가 간 후 전화가 폭주했다. 큰아버지부터였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문이 안 열려. 큰아버지, 이제 그 집은 제 명의지만 제가 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세요. 뭐? 너 미쳤어. 가족을 이렇게 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공짜로 사시던 분들이 이제 직접 사시는 거죠.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은 큰엄마. 울음바다가 됐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문 좀 열어줘. 추워. 큰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 호칭이 싫었다. 늘 불편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 이사온 원룸에서 맥주를 땄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평소와 다르게 선명했다.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사촌형 민수였다. 얘야,
김준호. 너 진짜 이럴 거야? 가족을 길바닥에 내쫓아? 민수는 42살, 나보다 4살 많았다. 그런데 늘 나를 아래로 봤다.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형, 길바닥은 아니야. 그 집은 아직 여러분 거잖아. 내가 나간 거지? 너 이 새끼, 진짜 배신자야. 배신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내가 배신자라고?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프리랜서라고 하며 게임만 했다. 내가 게임기 사줬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줬다. 그런데도 준호 덕에 산다는 말 한 번 없었다. 오히려 내가 늦게 들어오면 집주인 행세 그만해 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쳤다. 부모님 돌아가신 게 내가 25살 때였다. 교통사고. 그때 큰아버지가 장례를 주도했다. 준호야,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그 말에 위로받았다. 정말로 그랬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아끼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대출 갚고 첫 차 사기 위해 모은 돈으로 큰아버지 빚부터 갚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했다. 내가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자 그들의 요구도 커졌다. 준호야, 강남 아파트 사면 좋겠다. 우리도 같이 살면 편할 텐데 그게 시작이었다. 내가 사준 집에서 그들은 주인 행세를 했다. 손님 초대하고 파티하고 심지어 이웃과 다툴 때도 우리 조카가 집주인이야 라고 으름장 놓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니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물었다. 준호 씨,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무 말 안 했다. 이건 내 가족 문제였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점심시간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작은엄마였다. 작은아버지 가족은 3년 전부터 같이 살았다. 작은아버지는 도박으로 집을 날렸다. 준호야, 제발. 애들 학교 때문에라도. 작은엄마는 항상 애들을 방패로 썼다. 사촌 여동생 지은이와 동생 지민이, 지은이는 고3, 지민이는 중2, 나는 그 애들 과외비 내주고 학원비 내주고 용돈 줬다. 지은이 노트북 사준 것도 나였다. 작은엄마, 애들 학교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제가 왜 평생 책임져야 해요? 그 말에 작은엄마는 울기 시작했다. 너는 돈 많아서 그래? 우리는 가난해서. 돈 많다. 나는 돈 많지 않았다. 그냥 안 쓰고 살았을 뿐이다. 퇴근 후 나는 강남 아파트 근처로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은 아직 안에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으니 관리실에 항의하고 있었다. 관리 아저씨가 난감한 얼굴로 서 있었다. 법적으로 그 집은 내 명의. 비밀번호는 내가 바꿨다. 그들은 세입자도 아니었다. 무상 거주자. 퇴거시키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문을 잠갔다. 큰아버지가 관리 아저씨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조카가 미쳤어.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눈물이 났다. 며칠이 지났다. 그들은 결국 호텔로 갔다. 내가 알았다. 카드 내역으로. 내 카드가 아직 그들의 손에 있었다. 보조카드. 내가 준 거였다. 바로 정지시켰다. 그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준호 씨,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소송 준비 중입니다. 소송. 감정대리인. 그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 오는 식으로. 웃음이 나왔다. 내가 불안정하다고?
15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린 내가?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다. 팀장 자리. 그런데 집중이 안 됐다. 밤마다 가족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협박 비슷한 것들. 너 이렇게 나오면 친척들 다 알릴 거야? 너 평판 끝장난다. 그래서 나는 반격을 시작했다. 먼저 집을 팔기로 했다. 부동산에 내놓았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빨리 팔아야 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했다. 김 선생님, 구매 희망자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거주자들이 나가지 않으면?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이번 주 안에 나오세요. 안 나오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은 팔립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큰아버지였다. 준호야, 제발 만나자. 얘기하자. 만났다. 카페에서. 큰아버지, 큰엄마, 민수 형 세 사람만 왔다.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해. 다시 잘 지내자. 큰엄마는 울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큰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잃은 걸 돌려받는 거예요. 시간, 돈, 내 삶. 큰아버지가 화를 냈다. 너는 가족을 돈으로 재냐? 아니요. 여러분이 저를 돈줄로 봤잖아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너 지금 잘나서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이미 했어요. 여러분을 들인 날부터. 대화는 결렬됐다. 그들은 나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비가 왔다. 서울의 비는 항상 차갑다. 그 후 나는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부모님 사고 보험금. 내가 받은 돈의 일부가 어디로 갔는지. 큰아버지가 관리했다고 했던 돈 확인해보니 이미 다 썼다. 사업이라고 하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 왔다. 내가 믿었던 가족이 이렇게였구나. 집은 팔렸다. 빠르게. 젊은 부부가 샀다. 그들은 현재 거주자들이 언제 나가냐고 물었다. 곧 나갑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그날 집 앞에 갔다. 경찰과 집행관이 왔다. 가족들은 짐을 싸고 있었다. 큰엄마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준호야. 제발. 나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지은이가 나왔다. 고3인 애가 눈이 퉁퉁 부었다. 오빠. 왜 그래? 그 말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은아, 미안. 하지만 이건 오빠 삶이야. 그들은 결국 나왔다. 짐가방 끌며. 큰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증오로 가득 찬 눈빛. 새 주인이 들어왔다. 나는 열쇠를 넘기고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할 터였다. 집을 판 돈은 많지 않았다. 세금과 대출 갚고 나니?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샀다. 내 이름으로. 나만 사는 곳. 가족들은 연락이 끊겼다. 한동안. 그러다 작은엄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준호야, 지민이가 아파. 병원비 좀. 무시했다. 회사에서 팀장이 됐다. 승진. 동료들이 축하했다. 준호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정말 그랬다. 자유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형이 회사 앞에 왔다. 술에 취해. 준호야, 나 좀 도와줘. 비지. 나는 경비를 불렀다. 쫓아냈다. 그 후 나는 과거를 정리했다. 부모님 사진을 새 집에 모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다. 소개팅.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 수진이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그녀에게 가족 얘기를 했다. 다 그녀는 들어주기만 했다. 준호 씨, 힘들었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큰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린 돈을 돌려달라는 거였다. 웃기지도 않았다. 법정에서 만났다. 큰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큰엄마는 여위였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물었다. 김준호 씨는 피고들에게 언제부터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까? 나는 차분히 답했다. 증거를 제출했다. 계좌 내역, 카드 내역, 송금 기록. 판사는 가족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을 나오며 큰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준호야. 나는 멈췄다. 이제 끝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수진과 사귀기 시작했다. 결혼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빠, 나 대학 붙었어. 그런데 등록금이. 나는 망설였다. 잠시. 하지만 답했다. 지은아, 축하해. 하지만 이제 내 힘으로 해. 그 애는 울었다. 전화를 끊었다. 삶은 조용히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공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도 내게 공짜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그걸 완전히 지울 순 없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2년 후 나는 수진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친척은 초대하지 않았다. 내 쪽은 친구들과 동료들 뿐. 신혼집은 내가 산 오피스텔. 작지만 아늑했다. 수진은 준호 씨 과거 다 이해해라고 했다. 그녀 덕에 상처가 서서히 아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수 형을 길에서 만났다. 그는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떡볶이, 얼굴이 거칠어졌다. 형. 그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준호야. 어색한 침묵. 내가 먼저 말했다. 잘 지내? 뭐 그렇게. 나는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고 떡볶이를 샀다. 맛있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가끔 생각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내가 준 거였다. 큰아버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작은엄마는 이혼했다고 했다. 지은이는 장학금 받아 대학 다니고 지민이는 알바하며 학교 다닌다고. 나는 승진을 거듭했다. 이사,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수진과 아이 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큰엄마가 집 앞에 왔다. 비 맞으며 서 있었다. 준호야. 나는 문을 열었다. 처음으로. 들어오세요. 큰엄마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차를 끓여줬다. 지금은 어때요? 힘들어. 하지만 버티고 있어? 그날 용서라는 단어를 처음 느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증오가 줄었다. 큰엄마는 갔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다. 삶은 계속됐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5년 후, 나는 아빠가 됐다. 딸아이, 이름은 김하늘. 하늘처럼 자유롭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진과 함께 강남공원을 산책할 때면 예전 집을 지나간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산다. 행복한 가족이. 가끔 지은이로부터 안부 문자가 온다. 오빠, 잘 지내? 조카 잘 크고 있지? 나는 사진을 보낸다. 답장이 온다. 귀여워. 민수 형은 가게를 냈다. 작은 식당. 잘 된다고 들었다.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장례식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조의금을 보냈다. 나는 이제 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잃은 가족 대신 진짜 가족을 얻었다. 수진과 하늘. 어느 날 하늘이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계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빠가 하늘의 가족이야. 그게 내 답이었다. 공짜로 살던 가족은 결국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그게 내 이야기의 끝이라. 아니, 시작이다.